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김영희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그 오토캐드 11-3D와 나비수업을 이용해서 도로 설계를 어떻게 하고 공정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아젠다를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11-3D라든지 나비수업을 많이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간단히 이제 11-3D에서 도로 모델링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Extract Corridor Solid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나비수업으로 어떻게 11-3D의 도로 모델링 데이터들이 넘어가고 그리고 나비수업에서 어떤 그 공정관리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고 간섭 체크가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3D에서 도로를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설베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요. 이 설베이 데이터는 이제 점 파일이라든지 측량 파일 혹은 이제 그 등고선 파일 같은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지표면을 형성하는데요. 이 지표면이 3D로 이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지표면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높이라든지 경사 그리고 우수름이라든지 유형 면적 등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직접 이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도로 선형을 모델링을 하는데요. 도로 선형 모델링이 끝나고 나면은 횡단이라든지 종단을 모델링을 하고 11-3D 같은 경우는 이제 객체 중심의 모델링이다 보니까 각각의 이제 그 객체들이 하나로 이제 형성이 돼서 코리더라고 이제 하나의 객체로 이제 같이 링크가 되는데요. 이런 코리더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단면 검토라든지 11-3D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토목 쪽 빔 솔루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솔루션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지형 파일을 가지고 오고 도로 모델링을 하면은 이후에 이제 구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호수 파이프들을 다른 솔루션으로 넘어가고 그런 솔루션들을 통해서 좀 더 이제 더 나은 디벨롭된 그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 모델링을 할 때 그 공정 관리를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그 포장층을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층이라든지 보조기층, 동상방지층 등을 이제 모델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11-3D에서는 도구 팔레트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런 그 어셈블리 등을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좀 더 이제 그 유저가 본인이 원하시는 그 조건이라든지 변수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셈블리 컴포저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이제 어셈블리 컴포저를 보시면은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그 조금 더 이제 나은 어드밴스된 기능들을 이용해서 조건식 같은 것을 부여를 할 수도 있고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그 기층이라든지 보조기층 등을 이제 내가 디스플레이 네임을 정의를 해서 11-3D로 가지고 가서 도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1-3D에서 나비수업으로 넘어갈 때는 그 DWG 파일을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extract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일반적으로 도로 공정이 그 전체 스테이션이 한꺼번에 이제 시공을 하기가 힘드니까 공정에 맞춰서 이제 디바이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요 기능 extract corridor solid 기능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나눠진 공정에 맞게 나눠진 그 각각의 솔리드 요소들을 좀 더 이제 나비수업에서 편리하게 시공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네이밍 작업을 하고 오브젝트 타입을 선택을 하고 도면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비수업 같은 경우는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1-3D의 DWG 파일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보시는 것처럼 여러 확장자의 파일들을 이제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3D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DWG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겠지만은 NWC라고 나비수업의 캐시 파일로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이 파일들을 열 수가 있습니다. 나비수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나비수업은 보통 이제 3D 모델링 데이터들이 굉장히 그 무거운 편인데 이런 무거운 모델링 파일들을 오픈을 할 때 압축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용량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보통 90% 정도 압축이 되기 때문에 렌더링 할 때라든지 3D 모델링 데이터를 불러올 때 굉장히 유용한 그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정관리는 그 일반적으로 토목 쪽 프로젝트에서 많이 쓰이는 이제 공정관리 툴인 뭐 엑셀 파일이라든지 프리마베라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 파일들을
가지고 와서 각각 그 원하시는 이제 그 항목에 대해서 매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쉽게 공정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나비속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간섭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 쪽에서는 많은 그 MEP라든지 뭐 건축이라든지 각각의 관련된 그 전문 업체들끼리의 그 간섭 검토를 하지만은 토목 쪽은 이제 기존 구조물에 대한 그 검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강제 철구 사업소 같은 데 가기 전에 강제 모델링을 했을 때에 뭐 강제 거세트판이라든지 주부재 간의 그 간섭 검토도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모델링 파일은 이거는 그 지금 계시는 그 영동대로 앞에 이제 모델링을 제가 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를 로드를 하면은 이제 영동대로 앞에 이제 저희 지금 코엑스 앞쪽에 도로를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도로 모델링하는 절성토 놀이에 대한 그 스타일을 다 맞췄고요. 중단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종평면도 나갈 때처럼 그 지방구라든지 계획고에 대한 그 정보도 다 입력을 했습니다. 11.3D가 객체 모델링이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객체를 그 수정했을 때 다른 객체들까지 같이 이제 연동돼서 이제 수정이 가능하고요. 특별히 이제 그 추가적으로 작업 없이 이제 같이 모델링 데이터들이 변경이 됩니다. 그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도구 팔레트를 이용해서 횡단을 작성할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보행도라든지 방호체 그리고 절토 성토에 대한 그 구배도 각자 이제 디파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서브 어셈블리 컴포저 파일 등을 이용해서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구 팔레트에 여러 가지 그 항목들이 있습니다. 옹벽이라든지 교량 구간, 뭐 철도까지도 그 도구 팔레트에 디폴트로 DB로 들어가 있고요. 필요하다면 어셈블리 컴포저를 열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기층이라든지 중간층 표층 등을 변수 작업을 한 파일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그 작성된 파일들을 저장을 해서 바로 그 도구 팔레트에 팔레트를 추가를 하고 어셈블리 컴포저 파일을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된 파일들은 앞서 이제 변수 작업했던 파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수치를 바꾸면은 다이나믹하게 이제 다른 그 형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 요소 추출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의 이 객체 하나의 선형 도로 선형 파일을 그 솔리드 익스트랙트 기능을 이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코리도를 선정을 하고 리즌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내가 나누고자 하는 리즌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저는 편의상으로 1km마다 하나씩 이제 디바이드를 했는데요. 0부터 이제 1km까지 1 플러스 00까지 나누고 이렇게 나누면은 이제 각각의 그 스테이션의 안에 있는 포함된 솔리드 그 컴포즈에서 보셨던 그 기층별로 각각의 하나의 객체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나비 속에서 그 하나하나 객체에 따라서 공정에 대한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객체 이름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쪽에 리즌 이름을 추가를 해서 나중에 편리하게 공정 관리할 수 있도록 네이밍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익스포트 타입을 선택을 하고 기존의 도면에 덮어 쓸 수 있는데 이제 좀 더 이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DWC 파일을 따로 이제 솔리드 요소를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그 스테이션에 맞게끔 하나 객체들이 이제 솔리드 요소로 DWC 파일로 보내진 영상입니다. 지금 이 파일을 이제 NWC 파일로 저장을 하고 나비 속에서 이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비 속에도 이제 셀렉션 셋을 보시면은 각각의 항목들이 이제 솔리드 요소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스테이션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공정 관리를 할 때 좀 더 편리하게 공정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잘게 이제 나눈 그 공정 관리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잘게 나눈 영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층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전부 다 아이템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데모 파일은 좀 더 이제 그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오토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제 공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별로 보시는 것처럼 아이템이 그
각각 아이템이 차례 순서대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거를 이제 좀 더 이제 편리하게 마우스를 이용해서 또 할 수도 있고, 이 파일을 그냥 CSV 파일이라든지 로 익스포트해서 이제 엑셀에서 또 작업할 수 있습니다. 지금 4D로 된 그 영상을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아이템별로 순서대로 이제 작업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된 영상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코스트에 대한 항목을 추가를 할 건데요. 앞서 이제 그 익스포트한 CSV 파일을 열어가지고 그 파일에 대한 그 코스트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트는 인건비라든지 뭐 자재비, 그리고 장비비, 그리고 아웃소싱비까지 해가지고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금액을 임의로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그 공정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처럼 기존에 있던 그 태스크는 다 이제 삭제를 해야 되고요. 그 데이터 소스에서 이제 그 CSV 파일을 임포트 해가지고 그 파일을 이제 하이라키로 태스크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 있던 파일 전부 가져올 수도 있고요. 필요한 항목만 매핑을 해가지고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추가한 코스트에 대한 항목을 이제 나비 속에 있는 항목이랑 매핑을 시킨 거고요. 태스크를 추가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태스크가 추가가 됩니다. 지금 추가된 태스크들은 이제 랜덤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룰을 정해가지고 다시 솔팅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코스트에 대한 항목이 이제 전체 금액만 나와 있는데요. 컬럼을 이제 그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까지 추가를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그 앞서서 이제 엑셀에서 넣었던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도 추가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할 때 이제 좌측 상단에 이제 그 텍스트를 추가를 할 건데요. 앞서서 정의한 코스트에 대한 항목들을 차례대로 이제 순서대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토탈 코스트는 이제 붉은색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섭 검토를 할 건데요. 기존 유틸리티 이제 우호수 파이프에 대해서 간섭 검토를 할 건데, 보시는 것처럼 육안으로도 이제 좌측이라든지 우측편에 이제 간섭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크래시 디텍션 기능을 이용해서 실제로 어떻게 이제 그 간섭된 데이터들이 나오고 그리고 레포트 되어진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롤을 정하고 내가 이제 그 체크할 항목 레이어들을 설정을 합니다. 두 가지를 기존의 유틸리티랑 신설된 유틸리티를 정의를 하고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은 네 군데에서 이제 그 간섭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나오고 하이라이트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단순히 그냥 확인되는 게 아니고 이제 레포트를 이용해서 HTML 파일로 이제 레포트 아웃풋 할 수 있습니다. 열어보면은 이제 각각 이제 이미지라든지 그 관련된 정보들을 이제 HTML 파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비소 같은 경우는 그 오토데스크의 빔 360의 그 글루라든지 필드 같은 현장 관리 그 프로그램과도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허브가 되는 솔루션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3D 데이터들을 가지고 올 때 압축을 하기 때문에 훨씬 빨리 렌더링 할 수 있고, 이런 장점들 때문에 그런 그 솔루션들과 연동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도로 모델링을 하는 방법과 이제 공정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마치도록